지금 많은 주식들이 박스권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지선에서 이런 주식이 반등을 하면서 좀 하락 트렌드가 보인다, 아니면 이런 매수점이 괜찮은 매수점이 아닐까. 오늘은 좀 다르게 폴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근데 1,500명이 이제 투표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주 연준 매파 발언 후 이번 주에 주식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계속 하락할 거라고 투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의 어젠다는 일단 지금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미국 현재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태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지표 슬래시 인덱스 네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이것만 알면 좋은 주식을 좋은 매수점에 저는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많은 대형주들이 지지선 근처로 이동 중이에요. 그 중요 키레벨들을 다 공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아직도 이런 주식들이 이 레벨에서는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론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PCE 데이터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PCE 데이터도 내려왔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요 PCE 밑에 요걸 보시면요, 이게 3월부터 지금 7월까지 나온 숫자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6레벨에 있어요. 지금 내려온 숫자가 막 4월, 5월보다 훨씬 낮은 것도 아니고 지금 다 비슷한 레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만 볼 때 지금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PCE excluding food and energy 아주 약간 내려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2% 타겟 레벨까지 내려오려면 훨씬 멀은 상태이죠. 그래서 다음은 CPI도 봐볼 텐데, CPI 같은 경우는 음식 가격은 아예 올랐어요. 에너지 가격이 내려왔는데, 제가 전에도 언급해드렸듯이 에너지 가격은 플럭슈에이션이 굉장히 커요. 또 다음 달에 안 올라가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이미 올라가고 있어요, 유가 가격이 다시. 그래서 보시면 4월에 내려왔다가 5월에 다시 상승하고 6월에 다시 상승했다가 지금 7월에 또 내려오고, 이 플럭슈에이션이 크기 때문에 요 한 달 유가 내려온 거는 저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움직임이 몇 달 연속 있어야지 정말 인플레이션이 내려간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건데, 한 달 확 내려갔다 이번 달에 또다시 올라가면은 그거는 아직 엄청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기 힘든 거죠. 그리고 만약 에너지가 내려왔는데 다른 곳에서도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내려왔다, 그러면은 저는 조금 믿을 것 같은데, 지금 확실히 에너지만 한 달 동안 내려왔고 다른 쪽에서는 뭐 내려온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올라간 쪽도 있고 내려간 쪽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두 개가 왜 중요한가 간단히 언급해드리면, 이거 보면서 이제 연준이 금리 올릴 확률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금리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주가 가격이 판가름 나고요. 그래서 제가 또 모니터링하고 있는 게 요 렌트 가격이에요. 지금 원룸을 렌트하려면은 2,400에서 2,500 사이. 근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 이쯤이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인플레이션 임팩트 중 하나입니다. 투룸도 지금 보시면 거의 3,300불 때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건 작은 인플레이션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도 아직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파월이 인플레이션을 이기려고 forcefully act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센 단어예요. 경제적인 페인, economic pain 어헤드까지 언급을 했죠. 자, 그래서 이 말이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 금리 인상 확률이 올랐어요, 다시. 그러니까 내년에 3.25 정도 예상하고 있다가 지금은 다 3.75에서 4 사이로 움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몇 달 전 비교해서 지금 50% 정도는 더 올릴 확률이 많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요, 적어도. 그래서 지금 9월에는 75포인트 올릴 확률이 제일 높고, 11월에는 50포인트를 58% 올릴 확률 제일 높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12월에는 25포인트 올린 확률, 여기까지 이제 올린 다음에 그래도 좀 지켜보겠다라고 지금 확률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 말쯤에 만약 인플레이션이 막 풀리고 이제 경제적인 슬로우다운도 있고 주가가 더 하락한 상태다, 그러면은 이제 매력적인 가격에 여러분들이 현금을 사용하면서 주식을 매수해도 막 엄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실적 임팩트가 있고 어느 정도 슬로우다운은 있지만 이미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적당한 레벨 때 매수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 금리 확률이에요. 조금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는데, 이게 50포인트 올릴 확률이고 이게 75포인트 올릴 확률인데, 이게 현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50포인트 올릴 확률은 계속 내려간 상태이고 75포인트 올릴 확률은 이제 계속 올라간 상태인 거죠. 한 달 전에는 완전 정반대였죠.
그만큼 지금 금리 올릴 확률이 많이 변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론 인플레이션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아무튼 확률은 지금 이렇게 변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유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몰터블 조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몰터폴이 내려와야 돼요, 보통. 그래서 지금 그런 조정이 있고, 또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만큼 경제적인 슬로우다운이 있겠죠. 그래서 조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중요한 지표 몇 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채권 금리가 사실 6월 중순에 제일 높았어요. 그때 여기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가 정확히 주식 바닥이었어요. 금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주식이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채권 금리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채권 금리가 픽을 찍고 연준이 또 이징하는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채권 금리가 내려오면서 주식이 상승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요 부분 때는 주식도 상승해주면서 채권 금리도 상승해줬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채권 금리랑 주식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잘 모니터링 해야 될 거 첫 번째는 채권 금리예요. 그래서 저는 최악의 케이스를 지금 다시 요 더블탑 레벨까지 보고 있기는 해요. 물론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다시 주가가 이 더블 바텀 레벨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조금 열어둬야 된다고 보기는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10 이동평균 보이시죠? 쭉 상승하는 트렌드가 보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쭉 상승해 주다가 엄청나게 급등했다 내려갔다 이동평균이 끊어지기 시작했을 때 또 하락 트렌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더블탑 레벨이랑 이 이동평균 레벨을 잘 확인할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 유가예요, 역시. 유가도 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유가가 최근에 언급해드린 이유가 그 하방 트렌드를 확실히 이때 브레이크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점 레벨도 높아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오늘 역시 유가가 또 올라갔죠. 그래서 저는 아직 에너지 주식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자, 그렇다고 유가가 저는 다시 이 레벨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단기적인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지는 않나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엄청나게 중요한 게 여기 6월 중순부터 보세요. 나스닥이 쭉 상승할 때 유가가 계속 하락하다가 이 부분 최근에 나스닥이 하락하면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죠. 완전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알고리즘이 그렇게 파악하면서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 그냥 지수가 저절로 딱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이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그냥 잘 보셔야 되는 게 채권금리랑 유가예요. 그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거의 지금 다 판가름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의 흐름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면 저는 이 지지선 레벨을 일단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락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좀 꿈틀거릴 수는 있지만 이 하락 박스권에서 그래도 약간의 이런 반등 정도는 다시 나오지 않을까. 지금 주식시장이 좀 심각하긴 해도 채권금리가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 하방 박스권을 지탱해주면서 계속 하락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키레벨 이런 것도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비트코인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제대로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나스닥도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6월 중순 보시면요. 저는 성장주가 먼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먼저 하락하고 먼저 상승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성장주 움직임은 둘 다 리스크 에셋이기 때문에 비슷한 움직임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더 빨리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그래도 지지선 레벨을 겨우 지탱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모니터링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여기 지지선 레벨이 끊어졌을 때 대폭락했어요. 그래서 레벨 유지 인덱스라고 말할 수는 없고 크마레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크케이도 보시면 지지선이 끊어진 다음에 지금 계속 폭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상승하다 이동평균을 찍고 오히려 내려오는 케이스죠. 이런 웨이브로 계속 하락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지지선 레벨은 그래도 지탱해주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상승할 수는 있지만 이런 레벨에 내려오면은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주식들이 박스권 안에서 최근에 많이 움직였어요, 여러분. 물론 CRM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왔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주식들이 이런 지지선 레벨을 지탱해주고 결국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쯤에서. 그러니까 CRM 같은 경우도 이제 요 더블 바텀 레벨까지 내려오면 이제 154불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3.3%가 남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런 지지선 레벨 봤을 때 지금 2.5%가 남았고.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3.9%예요. 그리고 서비스나우도 지금 4.5%.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걸 미리 보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임을 봤다 그래요. 이런 주식들을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안전하게 만약 고점 매수를 하셨으면 이런 흐름이 있을 때 수익이 있었죠. 그 대신 지금 박스권에 횡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중간 레벨이나 이런 고점 레벨 때 매수하시고 계속 홀드 하셨으면 지금 아무 수익도 없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그나마 이길 수 있는 방법, 이런 주식들이 다 나쁜 주식이 아니에요. 물론 성장성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저점 레벨 근처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할 찬스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미리 이렇게 제가 이런 키레벨을 그려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도비도 마찬가지. 여기 보이시죠? 지지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탱해 주다가 다섯 번째 큰 음봉으로 깨진 다음에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더블 바텀 레벨까지 5.9%가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언급해드리고 싶은 건 이 지수예요. 이제 코로나 때 움직임을 분석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사실 이렇게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한 다음에 연준이 돈을 풀고 여기까지 다시 내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안 내려오고 주가가 계속 상승해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나는 100% 캐시이고 나는 여기까지 안 내려온 주식을 매수 안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런 경우에는 놓쳤죠. 그래서 바닥이라는 걸요 정확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지선 레벨 때 매수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현금을 사용하는 거는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주식들이 박스권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지선에서 이런 주식이 반등을 하면서 채권 금리가 좀 하락 트렌드가 보인다, 아니면 유가도 조금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런 사인이 같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 이런 매수점이 괜찮은 매수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